안녕하세요. 권일옥입니다. 지금 9월에 신제품 소식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아이템을 고민하지 않아도 이렇게 트렌디한 아이템을 회사가 저렇게 정말 제공해 주는구나. 그것도 굉장히 고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사업은 안 해봤지만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늘 뭐를 고민해요? 아이템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템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해준다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들으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고 막 그 해피하고 막 기대되는 그런 신제품 소식이었지만 저는 좀 우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가뜩이나 요새 사는 것도 팍팍하고 우울한데 너까지 우울한 얘기를 하냐 싶지만 명확한 현실 점검이 우리 삶을 더 개선시키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뭐 많이 들으셨던 얘기실 거예요. 당신의 플랜 B. 아우 지겨워. 그만 얘기해 플랜 B. 플랜 A도 없어.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먹고는 살지만 이게 계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은 해봐야 되고 제가 75년생이거든요. 꽤 나이가 많죠.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뭐 이럴 때는 이렇게까지 미래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이 참 여러 가지로 사는 게 팍팍한데 왜 그럴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고3 어머니 2명을 만났어요. 정말 제가 저 다이아몬드잖아요. 껴들 수 없는 어떤 그들만의 교육비와 그 입시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와, 우리가 고3 때는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대학 가기가 힘들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드는 교육비 같은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고3이면은 이제 한 학기 남았 한 학기도 안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제 원서 쓰고 하다 보면 근데 그 교육비가 그냥 일반 직장인들 월급 통째로 그냥 어느 한 아이에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사실은 특강 이런 거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제는 어떤 싱글 저희 소비자 처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도 한 달에 생활비가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너는 싱글이 무슨 1,000만 원이 드냐? 그랬더니 물론 이제 그 친구는 뭐 대출도 많이 뭐 어떤 그런 부동산 쪽 일을 하면서 대출도 많이 있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그 컨셉 자기의 그 가치관이 많이 벌어서 많이 쓰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단백질이랑 근육이랑 똑같다. 이 만들기는 어려운데 잃기는 쉽고 돈이라는 것도 참 벌기는 어려운데 쓰기는 너무 쉽고 사실 우리가 뭐 못 쓰나요? 그냥 10분만 해도 몇 천만 원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긁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당신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요.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음, 사실은 이것 때문이죠. 대부분의 지금 이 미팅을 듣고 계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많은 분들이 급여 소득자죠. 그러니까 주는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건데 옛날에도 급여 소득자였는데 옛날엔 왜 괜찮았지? 사회가 슬금슬금 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팍팍 변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저기 그림에서 예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대학 졸업 전에도 사회에 뛰어나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희 아버지 세대 때도 그 꽤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시고 직장 생활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시기가 길지 않았는데 저 그림을 보면 요새는 사회에 진출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길죠. 가방끈이 막 마구마구 늘어나고 있고요. 휴학, 복학, 그다음에 진학, 학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너무 많이 배워요. 너무 많이 배우고 그걸 쓸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아지고 있어서
시기는 그러니까 시작은 늦어졌는데 퇴직은 빨라지는. 그리고 우리를 맨날 무섭게 하는 그 AI들 많은. 저는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주차 요금을 내는 그런 부스를 볼 때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그냥 그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 그런 걸, 그냥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리고 굉장히 그냥 어느 조그만 식당인데 막 로보트가 그 배달해 주는 데 있잖아요. 그 서빙 해주는 그런 식당들도 꽤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주 단적으로 그런 걸 볼 때마다 아, 이 인력들은 지금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은 뭐 이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들이 되게 많이 부족해지는 건 내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써 있는 말대로 내가 저렇게 불안한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돈과 시간의 통제력이 없다라는 게 사실 문제예요. 아닌데? 난 내가 통제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통제하지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고 있어서 중요한 건 인생은 길어지는데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수익과 지출의 곡선인데 선을 뺐네요. 곡소리여서 그럴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가 32살, 3살쯤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실은 이런 큰 위기의식이 있게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재밌을 것 같고 내가 한 노력 대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인생을 통틀어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저 앞부분 있잖아요. 그래프에서 그 빨간 점이 찍혀져 있는 거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을 때예요. 그래서 왜 모르겠어요. 요새 사회 초년생들은 그 초년생이 될 때까지 그 인풋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쓰는 돈에 비해서 버는 돈이 많을 수 있어서 이때는 사실 현실 점검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난 풍족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참 단순해요.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짜 뛰기 전에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는 사람이 이성을 잃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차분차분 뭔가 준비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사실 저 교점 있죠. 지출과 수입이 교점, 그 만나는 저 교점이 저기서는 30대 중반으로 나왔지만 어떤 분은 저게 40대 중반일 수 있고 어떤 분은 50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점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이죠. 그럼 그 교점을 지난다면 어떻게 되냐? 지출이 늘어나죠. 지출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나가는 돈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특히 아이들 교육비 같은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리플렉서도 하루에 92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약도 없는 교육비에는 몇백만 원씩 그렇게 쓰면서 정말 나의 하루를 이렇게 착 마감을 하고 정말 기분 좋게 내 몸을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저 리플렉서에 하루에 920원을 투자를 못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기 지출로 나가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데, 저는 이제 아이가 아직 뭐 초등학생이니까 교육비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엊그제 만난 그 고3 어머니들은 대출을 받아서 정말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또 어제 75세 아버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자녀분들을 다 유학을 보내셨던, 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셨던 분인데 그 유학을 좀 후회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녀분들 되게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본인 이제 셀러리맨, 어쨌든 돈을 잘 버는 셀러리맨이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났더니 너무 노후에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부분이 조금 준비가 안 됐으면 진짜 지금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의 토로를 들으면서 와, 이건 진짜 인생 길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제 우리가 오래 사는 문제, 뭐 일을 조금 하는 문제도 있으니 결국에 이거의 해결점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돈을 안 버는 그 오래 사는 시기에도 따박따박 내가 어떤 종류의 수입이라도 있으면 사실 굉장히 인생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놈의 그 작은 어떤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입을 내가 정신 차리고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늘 쫓기고 늘 허겁지겁 산다는 게 너무 제가 원통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한 번 태어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좀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냥 좀 준비하면 되는 건데 그놈의 그냥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재미와 눈앞의 흥미에만 꽂혀가지고 살다가 저렇게 비참한 준비되지 않은 어떤 미래를 만든다는 게 되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흥분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 인생도 당연히 누리고 즐기면서 살지만 동시에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기 그래프에 그 비즈니스 영역 있죠. 이제 많이들 아실 테니까 비즈니스 영역의 특성. 뭐냐? 사업이라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아메이도 아메이 장사라고 하지 않고 아메이 비즈니스라고 하잖아요. 아메이 비즈니스의 특징은 처음에 비즈니스를 구축할 때 전혀 돈이 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축해야 되니까. 심지어 일반 회사들도 보면 끊임없는 적자. 계속해서 펀딩을 받죠. 뭘 보고? 이 사업의 비전을 보고. 되도 않는 비전일 수 있지만 그 비전을 보고 막 펀딩을 받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처음에 내가 비즈니스를 만들기 구축하는데 돈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굉장히 낭패예요. 왜냐? 비즈니스인데 인플로이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인플로이처럼 꾸준히 또박또박 일을 하는 속성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떤 자세로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영속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비즈니스 영역에 보면 나중에 일을 못할 때도 돈이 들어오는 그거. 결국 우리가 뭐 수십억, 수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돈 꽤 많죠.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하고 자식에게 부모된 도리를 하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어떤 그런 돈을 만드는 건 저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온전히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 사는 거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러면서 사는 거는 저는 진짜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이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왜 진짜 필요하고 최고인가라는 측면을 보면은요. 아메이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자산이 뭐예요? 이런 건물이 있으면 여기서 따박따박 나오는 뭐 요새 뭐 세금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따박따박 나오는 어떤 덩어리, 이게 자산인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자산을 만드는 일이지 하나 팔아서 하나 먹고 사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제품을 전달했을 때 마진이 전혀 남지가 않잖아요. 나도 더블X 8만 원, 이 사람도 더블X 8만 원. 그럼 무슨 돈을 버는 거예요? 광고에 대한 2차 수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고도 유일한 수단.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은 시드가 크면 그 시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같이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 왜냐? 생필품이 아이템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고 머리 감고 씻고 물 마시고 뭔가 드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게 내 아이템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손쉽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뭐 대단한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사람이 큰 투자비 없이 그래? 오늘 바로 시작해야지 라고 했을 때도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저 비즈니스 영역 속성의 사업.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굉장한 투자금이 필요하고 굉장한 지식과 어떤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게 굉장한 사업성이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이의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다른 일들은 자격으로 사람들을 거르지만 아메이는 거르지 않아요.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회사의 철학이랑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만 안 그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득의 분배가 공정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죠. 근데 아메이는 굉장히 투명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이 말 자체가 와닿지 않으시죠? 뭐냐면 여러분은 제가 옛날에 처음에 종신보험을 들을 때 옛날에
저한테 네 몸값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글쎄요, 제 이름이 1억이니까 1억은 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보장 금액을 그때 1억 8천인가?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능력으로 벌 수 있는 최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우울한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막 엄청난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아메이는 그거를 넘어서서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아메이가 도대체 뭐 하자는 거냐, 뭐 하자는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쓰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예요. 바꿔 쓰고 모든 제품에는 원래 광고비가 있으니까 그 광고 유통비를 내가 돌려받자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됐고 너나 쓰고 나는 그냥 이거나 필요하니까 이거 갖다 줘 이랬어요. 건방지게. 왜냐하면 광고 유통이라는 것도 와닿지도 않았고 그걸 캐시백이라고 표현했을 때 저는 원래 캐시백 못 챙기는 사람이거든요. 왜 카드 되게 많아도 정작 그 자리에 가면 카드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무슨 혜택이 있다고 요리조리 막 했는데 막상 거기 가면 그게 뭔지 기억 안 나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 캐시백이라는 걸 아예 그냥 끊고 살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것들 못 챙기니까. 근데 캐시백 준다고 해서 됐고 나 그냥 필요했는데 사실은 이 캐시백이라는 표현으로 쓴 그 광고 유통비의 그 페이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어떤 불편함을 야기하는 그런 돈의 수준이라는 게 뭐 집 사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수십억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좀 애 교육시키고 싶은데 수월하지 않은 그 몇백만 원. 뭐 이번에 부모님이 칠순인데 내가 좀 떡하니 뭐 좀 하고 싶은데 그 안 되는 몇백만 원.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주는 그 페이백의 수준이 아메이 매출의 35%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조가 넘으니까 거의 4천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35%니까. 그러면서 그 4천억이란 돈은 굉장히 많은 가정을 준비시킬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코 여러분이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생필품을 바꿔 쓰고 보니까 좋아. 그래서 그 고민이 있는 사람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요새 아까도 엘사도 말씀드렸지만 엘사 다 쓰고 계시죠. 저도 48년 인생 동안 피부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 피부과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전 뺀 거 말고는 뭘 한 게 없는데 아티스트리와 뉴트리라이트로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피부에 도움을 주는 게 요새는 엘사더라고요. 그래서 엘사를 쓰니까 모든 모공이 쪼여지니까 이 머리통이랑 얼굴이랑 붙어 있잖아요. 머리통에서 쪼여지니까 얼굴이 올라가겠죠. 수만 개의 모공이 쪼여지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리프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비자는 저를 오랜만에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눈이 커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언니 왜 이래요 했는데 그 소비자가 저한테 아부할 일도 없고 그 얘기를 했더니 몇몇 분이 저한테 눈이 커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48인데 지금 중력의 영향을 받아도 48년 동안 받은 이 마당에 눈이 커진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올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뭐냐면 엘사를 썼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친구의 언니가 일본에 사셨는데 머리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여서 이거 쓰면 그냥 바가지 쓰기만 하면은 머리가 힘이 생기던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머리가 꽤 길죠. 저 원래 항상 다 아나운서 머리였거든요. 긴 이유가 길면 머리가 처져요. 그래가지고 항상 짧게 했는데 엘사를 쓰고 나서 모근에 힘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이게 볼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거의 20년 만에 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라이프의 변화를 엘사 하나가 주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일본에 있는 언니가 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전달을 해줬는데 그 언니가 한국에 오셔서 어제 만났어요. 머리가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간 그 중년 여성의 그 휑한 머리 있잖아요. 그랬는데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건강하게 그 윤기 나는 머리카락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뿌듯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진실되게. 이 시점에 있어서 진실성이 떨어질 때 사실은 사업은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도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아메이 쉽냐? 그래서 야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이 어딨어. 그 생각 자체가 바꿔야지. 너 회사 다닐 때 쉬웠어? 뭐 이러면서 하지만 재밌어. 그리고 네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사실 되게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 이런 걸 해보고 싶을 때 제가 그분한테 이제 비전을 알려드리는 게 이 세 가지 일로 아메이는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파는 일 아닌가요? 했는데 저는 요새는 그런 생각이 팔면 좀 어때? 팔면 좀 어때요? 세상의 모든 부자는 파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은 돈 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팔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데 이 말의 의미는 끝까지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냐의 문제죠. 아무리 저는 많이 잘 팔고 싶어요. 그렇지만 팔아서 되는 일이 아닌 이유는 마진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전달인데 결국에는 파는 일인가? 저는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파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그지글러라는 어떤 전 세계에서 정말 성공한 세일즈맨이고 동기부여 연설가의 클로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저희가 요새 저희 팀 분들이랑 같이 읽고 있는데 제가 정말 감탄을 하면서 읽고 있어요. 와, 이 책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감탄하는데 어찌됐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35% 4천억을 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야 네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서 그 돈 나눠 갖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첫 번째 질문이죠. 그런 일이라면 저희가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저도 그냥 멀쩡한 사람이고 얘도 멀쩡한 사람인데 그렇게 좀 이상한 걸 하진 않겠죠.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나오죠. 아메이는 제조회사예요. 저 공장 그림 있죠. 아메이가 유통회사인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제조회사고요. 제조회사는 생각한 거지. 우리 공장 문을 나설 때 저 샴푸가 결정이 되는데 저거를 이영애가 선전하고 전지현이 선전하고 BTS가 선전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 우린 싫다. 이거 어차피 생필품이고 물건은 결정됐는데 왜 엄한 데 돈을 쓰냐. 이거 쓰는 사람들 소비자니까 니네한테 우리가 직거래할게. 그리고 니네가 쓰고 진짜 머리가 어제 그 언니도 샴푸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탈모 샴푸를. 진짜 좋으면 좋다고 광고해. 진실되게. 그러면 그 광고에 의해서 사실 우리도 많은 의사결정은 내 주변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요. 진짜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집도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정보를 받고 결정할 것 같지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야 이게 예뻐 그거 사죠. 야 딤체 살까 디오스 살까 야 딤체가 좋아 딤체 사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결정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왜 그 의사결정을 시킨 사람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엄한 연예인한테 가느냐. 우린 그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너네들이 쓰고 너네들이 광고하면 너네들한테 그 광고 유통비를 줄게 하는 광고 유통비에서 나온다는 게 이제 저 원천인데 문제는 아니 왜 그래? 이상하잖아. 다른 회사들은 그 대기업 그 유명하다는 대기업들은 죄다 광고 멋지게 광고하는데 왜 니네는 이렇게 뭔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방법을 해? 그게 사실은 이 회사의 철학이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두 친구가 동업을 해서 만든 1959년에 미국에서 만든 그 회사잖아요. 25센트 라이드라는 우리 그 자전거도 25센트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저 친구 두 명이 리치 디버스랑 제이벤 앤델이라는 두 친구가 있는데 리치 디버스는 좀 가난한 집 아이였고요. 제이벤 앤델은 좀 부잣집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이벤 앤델이 차가 있었어.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학교 멀리 갔지만 미국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통학을 하는데 불편하니까 리치 디버스가 제이벤 앤델한테 야, 너 네 차 나도 좀 타고 가자. 하지만 공짜는 아니고 내가 돈을 줄게. 해가지고 그게 준 게 25센트거든요. 그래서 25센트 라이드가 거기서 이제 그 두 친구의 만남이 시작돼서 기원된 말이었는데 저 두 친구가 생각이 참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야. 그래. 자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노력한 걸 내가 받는다. 사회주의는 뭐예요? 내가 노력했지만 공동으로 쳐가지고 n분의 1 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실은 인간의 의욕을 좀 꺾어버리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내가 노력한 걸 내가 받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너무 탐욕스러운 건 우리는 싫으니까 우리 같이 잘 사는 자본주의가 없을까? 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열심히 만들고 이걸 가지고 광고 유통을 이 소비자들한테 나눠 갖게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게 만들어.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잘 써. 그래서 삶이 좋아져. 그리고 이거를 잘 전달해. 그러면은 매출이 계속 늘고 이 매출에 기인한 35%이기 때문에 많이 돌려받게 되고 매출 자체가 느니까 회사도 좋아지겠죠. 완벽한 윈윈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거죠. 아 그럼 우리 사업을 이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혹시나 정말 성공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고 정말 학력이 딸리고 정말 능력이 없고 정말 백이 없어서 성공하고 싶은데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단지 사람이라면 생필품을 쓰니까 이 기회를 가져서 성공을 한번 도전해보게 하자라는 생각을 그 옛날에 한 거죠. 1959년에. 그래서 제가 듣기론 1959년은 미국에서는 흑인한테 참정권이 없는 때인데 그때 이 사업의 기회를 흑인이든 황인이든 다 줬다라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FTC라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조사를 받게 되죠. 이상하니까. 낯서니까. 그렇지만 낯설 뿐이지 이상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어떤 철학을 알면서 이제 이 사업을 알게 되고 제품을 쓰게 되면 사실은 좀 감동이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착취하고 싶어 하지. 그런데 그래서 사실 이 회사의 철학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도와주자. 뭘로? 제품으로, 그다음에 사업의 기회로. 그래서 이제 EBS에서 나온 이유도 저기에서 나온 어떤 그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가 아메이 회사가 이제 글로벌 회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매출도 엄청 높고 굉장히 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정말 강원도 태백 같은 어떤 시골에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미시간주 에이다라는 데 제가 가보니 아니 여기가 사람이 살아 쉽게 인구 밀도가 낮으면서 황량한 그 미시간의 그 그랜드 레피즈 엄청 빠른 유속으로 달릴 것 같은 그 강도 유유히 흐르는 그런 되게 조용한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성공하면 강남으로 오잖아요. 서울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거기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경제를 살린 거죠. 뭘 짓고 뭘 만들고 해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기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 EBS 프로그램에도 나온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런 철학으로 이런 방식의 마케팅과 제조를 하게 됐다를 이해하시면 아메이의 많은 오해가 풀려요. 아, 다르구나. 그냥 다르구나. 틀리거나 옳은 게 아니라 다른데 저게 참 하기 어려운 방식인데 저 방식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뭔가 누가 자꾸 나한테 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쓰려고 그러면 그냥 못 써. 막 누구를 추천으로 해야 되고 써야 돼. 그러니까 이 방식 자체가 이렇게 오해를 또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나한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또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수입을 나눠주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 저렇게 철학까지 얘기하는 건 오케이 이해가 됐지만 그걸 정말 구현해? 구현하는 게 맞아?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구현이 되겠죠. 구현이 되겠죠. 그리고 저게 만약에 분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아메이가 1959년에 만들어서 지금 60년이 훨씬 넘었고 한국 아메이는 91년에 생겨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존속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기 어렵겠죠.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좋으면 광고를 해라고 아메이가 이제 그런 방식의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광고하는 게 베이스가 돼요. 이 일은. 그래서 이제 아메이의 그 엘사도 쓰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쓰고 저는 요새 이제 그 기미 같은 게 여름에 생기잖아요. 근데 그 화이트닝 팩이 있어요. 치아시드가 들어간 화이트닝 팩인데 향도 너무 좋고 이렇게 팩을 하고 나면 그 진주에서 그 광 있죠. 진주의 광. 그 진주 펄 그 광 같은 광이 얼굴에서 나요. 진짜? 진짜요. 그리고 이렇게 그 투영하다 옛날에 SK2가 투영하다라는 말을 했죠. 투명이 아니라 투영하다. 그러니까 뭔가 투영하면서 근데 거기다가 뭐 정식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폼클렌징 우리 거품 나는 폼클렌징에다가 우리 왜 클렌징 디바이스 있잖아요. 징징징 하는 거 그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가지고 모공 속 청소해주는 거 솔 달린 거 그거를 하잖아요. 그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되면 백설공주가 돼 있어요.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지만 깜짝 놀래요. 얼굴이 백지장 같이 하얘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그 재미가 들려서 종종 이제 하는데 너무 좋은 거여서 얼굴이 좀 막 푸르죽죽 막 지저분한 막 고민이 있어.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 그럼 얼마야? 그럼 얼마고? 너 이거 어떻게 사?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제가 좋아가지고 A랑 B한테 또 광고를 한 거죠. 여름이 지나면 지금 엊그제 쳐서 지나니까 바람이 살짝 달라졌죠. 여름에 덥다고 안 바르신 분은 이제 이 바람에 얼굴이 논바닥처럼 갈라지게 돼요. 왜냐? 여름에 덥다고 수분을 안 주고 영양을 안 주기 때문에 건조해지면은 확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엄청난 영양과 수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러신 분들은 오늘부터 클렌징 잘 하시고 엄청 바르시고 그다음에 우리 더마소닉으로 막 넣어주시면 정말 피부과 안 가셔도 되는 피부가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막 과장 간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냥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품을 썼어요. 그래서 썼다고 볼게요. 20만 점씩 썼을 때 아메이도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회사잖아요. 수익이 있어야 돼요. 수익이 없는데 내 그릇이 차고 넘치지 않았는데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넘어야 돈을 주지 쓴다고 다 주면 아메이는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땅 파서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만 전부터 돈을 주는데 이걸 시비 거는 분이 있어요. 쓰지 말라 그래요 저는. 아 이러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20만 전부터 쓰면은 3%를 돌려주는데 3%면 6천 원을 돌려주죠. 그리고 궁금한 저는 얼마를 돌려줄까? 어쨌든 저로부터 아메이를 알게 됐기 때문에 저 A, B는 저의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룹은 60만의 소비가 있고 이건 6%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 3만 6천을 다 주는 줄 알지만 사실은 여기서 A와 B가 노력한 건 빼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안 빼줄 줄 알지만 빼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는 그들이 쓰고 노력한 6천 원씩은 빼주니까 저는 빼면 2만 4천 원을 받게 되죠. 언제? 14일날 새벽에 띵동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진짜 궁금한 저 S,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물어보면 쫌스러울까 봐 못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분은 얼마를 받냐?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이 저 S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메를 알게 됐잖아요. 어쨌든 가입도 저 사람이 알려줘서 방법을 알고 그런 제품이 있어라고 알게 됐기 때문에 저 S는 80만의 그룹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80만의 그룹인데 이건 6%의 적용을 받고 저만큼 썼을 때 원래 발생하는 광고 유통비가 연예인들한테 갔던 광고 유통비가 4만 8천 원이라는 거죠. 4만 8천 원 다 갖는 줄 저나 A, B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지 않아. 갖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나로부터 A, B의 노력은 빼주는 게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적용해가지고 3만 6천 원 빼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네 노력 아닌 거 갖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3만 5천 빼주는 거예요. 그럼 12,000원이 내 통장에 들어와. 갑자기 억울하지 않아요? 나는 제일 먼저 시작했고 뭔가 그룹도 크고 그런데 왜 저 중간에 내가 더 많어? 왜냐? 아메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 제조 열심히 할 테니 니네가 열심히 광고 유통해줘. 봤더니 S는 광고 유통을 저한테 한 명한테 했고 저는 2명한테 한 거죠. 회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노력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너네 니한테 많이 줄게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요. 저도 15년 전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남의 해야겠다 이 생각을 속으로 했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노력은 할 것 같은데 그 노력을 엄하게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죠. 다른 데서는. 근데 아메이 저 인정해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나 그거 원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일 억울할 때가 뭐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딴 사람이 가로챌 때. 전 그게 진짜 억울하고 제일 싫거든요. 그런데 아메이는 그게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메를 늦게 알았어. 그래 늦게 가입했어. 그래가지고 늦게 시작해도 내 노력분이 그 어떤 먼저 한 사람보다 많으면 많아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구현하는 데가 없죠. 근데 아메는 그걸 구현한다는 거죠. 근데 24,000원 벌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 수입은 사실 아메의 많은 보너스 중에 첫 번째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너스가 있는데 어떻게 커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다단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이제 대답하고 싶지도 않아.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라는 의미는 그냥 위에서 뭐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건데 노력에 의해서 분배하는 건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에디슨 어워드라는 저런 구닥다리가 아니라 정말 어떤 뭔가 사회를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한테 주는 상도 이미 받았죠. 93년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그래 내가 노력을 근데 여러분 어떤 게 있는지 알아요? 많은 분들이 노력을 안 하고 많이 갖고 싶어 해요. 안 돼요. 그런 심보 안 됩니다. 아메이는 노력한 거에 대해서 준다라는 거. 그래서 사행심이 있는 분은 조금 아메이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막 한방 내 노력이 아닌데 가져가고 이런 건 없고 굉장히 정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직하게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는데 근데 아메이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저 충분히 이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요새 이제 클로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여기에 이 모든 답이 사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 아니야? 아니에요. 가격은 처음에 지불하는 거고요. 비용은 쓰면서 발생하는 어떤 돈까지 포함을 한 건데 예를 들어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죠. 싸서 샀는데 쓸 때마다 괴로워. 이건 결국 비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싼 게 더 비싸다라는 얘기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를 사는데 얘는 뭐 10만 원이야. 근데 얘는 5만 원이야. 근데 얘가 조금 뭐 강도가 약하대. 그럼 우리는 어때요? 2배 차이니까 5만 원짜리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격이 싼 거죠. 근데 페달을 돌려서 막 하는데 페달이 고장나. 그거 수리해야 되죠. 그럼 2만 원이 들어. 그 다음 했더니 핸들이 고장나. 수리해야 되죠. 5만 원이 들어. 그럼 얘는 벌써 12만 원이 된 거예요. 초반의 가격보다 얘가 훨씬 더 비싼 비용이 든 거죠. 이게 바로 가격과 비용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품을 쓸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비용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메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클로징 책 99페이지에 이제 어떤 회사의 이야기예요. 아메이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고스란히 갖고 왔는데 몇 년 전 저희 회사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품질 문제로 계속 고객들에게 사죄하느니 가격에 대해서 한번 설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생각은 아메이가 이런 생각을 그 옛날에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 쓰는 내내 생필품이라는 건 정말 청정기는 계속 틀어놓고 정수기도 계속 쓰고 엘사도 계속 쓰고 라이드도 계속 타는데 뭔가 쓸 때마다 문제야. 이렇게 해서 품질 때문에 소비자들이 곤란스럽고 귀찮고 번거롭고 비용이 더 드는 문제를 발생하는 것보다 품질은 진짜 제대로 만들 테지만 그 품질을 만들 때의 원재료와 여러 가지 값이 있으니 그 가격은 고스란히 반영해서 만들겠다. 그 가격에 대해서 한 번만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하면 품질에 대해서는 평생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아메이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갖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냥 비누 만들기 쉽잖아요. 비누 만들기 쉽지만 그 비누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겉은 비누기 때문에 아 얘도 비누고 얘도 비누인데 있네 왜 이렇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안에 굉장히 차이가 나는 원재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정말 명언이 있죠. 가격은 잊혀지고 품질은 남는다. 그쵸? 우리가 쓸 때마다 만족하고 쓸 때마다 좋은 거냐 쓸 때마다 저 괜히 샀어. 여러분 집을 지금 둘러보셔도 그런 거 있잖아. 아 저 괜히 샀어. 아 저거 사지 말고 딴 거 살 걸. 품질이 안 좋은 애들은 두고두고 그런 어떤 불평이 생기는데 사실 우리가 청정기를 쓰거나 정수기를 쓸 때 정수기 15년 전에 내가 98만 원에 샀지 이런 생각 안 하죠. 아 진짜 물이 맛있다. 아 진짜 편하다. 아 쌀 씻는데 정말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은 잊혀지고 품질은 남는데 아메이는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의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품이 좋은가요? 이런 철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제품을 하나하나 봐도 사실은 이 철학이 다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뉴트리라이트는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이걸 먹었을 때 내 몸이 좋아지는 거. 그쵸? 내 몸이 산화를 이겨내는 거. 이런 게 좋은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썩는 걸 먹어야 된다. 사람은. 이 철학이 있어요. 아메이는. 야 두고두고 났는데 안 썩어 야 이거 유지가 되게 잘 되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 몸에 들어가는 건 썩는 걸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방부제 같은 걸 넣지 않죠. 그리고 하지만 어떻게 유통이 되니까 방부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식물 원료를 가지고 섞는 거죠. 하지만 내가 토마토를 확 물 빼고 갈았다고 해서 얘가 뭉쳐지진 않으니까 약간의 뭉쳐지는 그런 성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들어가요. 얘가 유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베스트 오브 네이처 최고의 자연과 이 자연이 그냥 뭐 유통이 되나요? 사이언스를 만나야 되죠. 최고의 사이언스,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최고의 과학이 만나서 베스트 오브 유 최고의 당신을 만드는 게 뉴트리라이트의 철학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철학이 있이 만들어지는 어떤 보조식품과 야 지금 그게 클로렐라가 유행이야? 클로렐라 빨리 만들어 해가지고 만드는 보조식품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은 철학이 이씨 하는 게 깊이가 다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리는 아트 이제 트라이라는 철학이 있죠. 매는 내 노력에서 만들 수 있다. 그게 가능하려면 이 제품이 그걸 구현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구현이 되려면 피부에 침투해야 되겠지. 피부에 침투하려면 사이즈가 작아야 되겠지. 그러면 리포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실제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기능을 가진 원재료가 필요하겠지. 근데 그 원재료는 이렇게 뭐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이런 데서 만들어야 되겠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티스트리는 정말 한마디로 하면 피부가 개선되는 화장품이 맞아요. 저는 다른 화장품들도 좋다고 생각해요. 잘 만들려고 노력했겠죠, 그들도. 그렇지만 어떤 광고 유통의 한계,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광고 유통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광고 유통의 한계, 그 다음에 어떤 트렌드를 막 따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회사의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100% 그걸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좀 초월한 화장품이죠. 그리고 25% 라이드는 저한테 자꾸 살이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 라이드를 타요. 그리고 가끔 스피닝 조금 엉거주춤 허부적 되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데 군살이 싹 빠져요.
라이드를 타면 허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나는 따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건강을 챙기면서 운동할 수 있고, 사실 요즘 같은 때 여러분 건강 검진 하면은 그런 설문 있잖아요. 일주일에 헉헉대는 운동을 몇 번 하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라이드를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체력이 막 좋은 편은 아니니까 한 30km/h, 그러니까 30 정도의 속도만 넘으면 저는 굉장히 헉헉대거든요. 그리고 RPM 100으로 한 1분 달리면 진짜 헉헉대요. 근데 요즘 같은 때 어디 가서 헉헉대는 운동을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근데 밤 12시에 헉헉댐을 느끼며 운동할 수 있는 게 내 집에 있는데 이게 내 아이템이야. 이게 내 아이템이야. 그러면은 운동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죠. 한 달에 35,900원 얘기해 주면서 진짜 바이크가 오피스가 되고 최적의 건강 솔루션을 찾는 게 맞는, 운동이 곧 비즈니스라는 말이 정말 맞고요. 저는 운동을 정말 자랑은 아니지만 되게 싫어하고 평생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해요. 되게 감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엘사는 머리의 영역인 줄 알았더니 미용의 영역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없으신 분들은 빨리 쓰셔서 하루라도, 한 올이라도 내 머리카락을 지키시고 얼굴을 중력의 영향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독사 같은 분들이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진짜 비싸다고 하는데 정말 한번 비교해봐? 그래가지고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안 비쌌던 거예요. 특히 세제류는요, 농축이기 때문에 농축을 모르고 가격을 비교하면 잘못된 비교죠.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냥 액면 그대로도 비싼데 퀄리티가 좋은 거랑 비교해보면 정말 타사가 비싸요. 그래서 뭐 이런 구강 제품, 이런 고추장 같은 경우도 그냥 보면 100g에 우리가 1,760원인데 이름 걸고 하는 고추장들 있죠. 어떤 뭐 장인의 이름 걸고 하는 고추장들, 조금 좋다고 하는 고추장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100g당 가격이 높고, 사실 저 고추장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조금 확신이 있는 게,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저희 아들이 입맛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그 아들이 진짜 좋아하는 고추장이에요. 저는 그 아이의 절대 미각을 믿기 때문에, 이게 왜 맛있어? 그러면 정말 깔끔하대요. 다른 고추장은 안 먹어요. 그래서 항상 고추장을 굉장히 찬사를 하는데, 저 고추장이 우리 순창 고추장 보면 어때요? 빨간 통에 담겨 있죠. 저 고추장은 다 먹으면 투명통이에요. 색소가 없다라는 거죠. 색소가 이렇게 물들이는 색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차이점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은 제품이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정수기 비싼 것 같지만 저도 15년 전에 산 걸 아직도 쓰고 있고 필터만 갈아 쓰고 있는데, 그 유지 비용을 따지면 그 전에 제가 썼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 측면에서 냉온수 정수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진짜 저렴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실은 요새 환경 많이 생각하는데 생수 드시는 분들은 빨리 이스프링으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고, 그 통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한테 생각도 못하는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 얘기하면 정말 끝이 없죠. 그런데 뭐 더블엑스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어떤 돈을 주는지, 왜 주는지, 가격이 어떻게 메리트가 있는지 알겠지만 나 말을 못 하겠어. 이런 분이 이제 많죠. 이게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남한테 얘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감동을 느끼면서 한번 써보시고요.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말이라는 건 느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느끼지 않고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저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요즘에 돈이 나오는 구멍을 다양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쓰는 생필품으로 그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 생필품은 그냥 마트에서 사서 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주변에 맨날 피곤해하는 사람, 요새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면역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는 해줄 얘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 거기까지 알겠어. 근데 실제로 돈이 어떻게 돼? 네트워크라는 걸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 나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런 고민들이 사실 있죠. 아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가족은 있죠. 가족도 없을 수 있나요? 그러면 뭐 옆에 누군가 있을 수 있고, 사실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정확하게 알았더니 좀 감동이야. 와, 이런 회사도 있네? 그래? 내가 여태까지 썼던 생필품을 좀 보니까 내가 되게 돈을 많이 썼구나. 근데 이제 저는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마트는 안 간다. 고추, 상추,
깻잎 이런 거 빼놓고는 난 마트에서 안 사겠다. 전 그 결심을 딱 했어요. 왜냐면 제가 돈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돈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난 제품을 먹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내가 딴 데 수입 지출을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마트는 딱 끊었어요. 여러분 마트만 끊어도 돈 되게 많이 절약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마트에서 괜히 집어드는 것들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이 훌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마트를 쓰겠다고 해서 제품을 쓰면서 공부를 하면서 좋으니까 알아보고 막 사람들한테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죠. 근데 꼭 못 알아듣는 분한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알아듣는 분한테 마트를 바꿔서 수입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수입이 몇백 원에서 몇억 가지도 되는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저기에서 그래 그럼 나도 야 이제 마트 가서 줄 서서 그 장 보는 거 힘들다. 야 이거 오늘 손가락으로 하는 거 편하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럼 좀 알려줘 해서 가입하고 제품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분은 DC 드랍스로 시작되고 어떤 분은 사업성으로 시작되고 어떤 분은 엘사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메이 제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공부하기가. 그런데 제품이 다양하다는 게 비전의 크기예요. 제품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 안 좋아하는 사람은 사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굉장한 비전인데 그래서 저분들이 이제 제품을 바꿔 쓰고 3%가 이렇게 될 수 있죠. 20만 점의 소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저분들한테 이제 제품 정보를 알려준. 그러니까 제품이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못 쓰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카탈로그로 쫙 훑어주면서 했더니만 그래? 미역도 있어? 미역 야들야들하고 맛있잖아요. 즉석국도 있어? 요즘 같은 때 너무 좋다. 막 했어요. 3%라는 본인이 원래 쓰는 소비를 해서 내가 저렇게 왼쪽에 있는 구도처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나 혼자 드립다 써가지고 120만 점을 하나 내가 저렇게 누군가한테 광고 유통을 해서 120만 점을 하나 회사 입장에서 매출은 똑같아요. 하지만 아메이는 저렇게 왼쪽처럼 하는 거를 더 높게 쳐줘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선물을 주죠. 이상하다. 매출 측면은 똑같은데 왜 쳐줘? 왜냐? 아메는 광고 유통을 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입은 저 정도 되죠. 조금 더 나가서 저 3%의 분이 맨날 3% 이구만 시켰냐는 거죠. 당연히 크고 싶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어? 물어봐서 공부하고 알려줘서 저분도 저렇게 6%가 될 수 있겠죠. 6% 되고 나는 저분들을 포함시키면서 나도 더 노력해서 15%라고 하는 더 많은 매출의 네트워크를 가진 네트워크를 만든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또 내가 이번에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엄청 뭐 정수청정기 가전을 사서 400만을 했어. 15%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15%의 400만 매출이더라도 왼쪽에 있는 게 회사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사람은 똑같은 매출이라도 혼자서 쓰는 사람보다 우리는 너무너무 높게 쳐주겠다. 그래서 심지어 돈을 30%를 더 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받은 보너스를 며칠 전에 이렇게 좀 체크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진짜 옛날에는 15%일 때 40만 원 정도, 45만 원? 그 정도 보너스였는데 요새는 80만 원, 100만 원 되잖아요. 물가 오르면서 아메이가 같이 오르고 게다가 이런 추가 보너스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 적어요? 안 적죠. 이렇게만 해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9% A 보시죠. 녹색의 A를 보시면 저렇게 만들어서 내가 15%를 했다. 그러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브론즈 빌더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수입을 30%더 준 80에서 100만 원 정도 되고 이러면 연봉 한 120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면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얘도 성공하고 싶을 거 아니야. 얘도 노후가 걱정되고 얘도 뭔가 그런 니즈가 있을 거잖아. 그럼 얘한테도 얘도 성장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자. 그럼 너도 노력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성공할 수는 없어요. 자는 척하는 사람을 깨우기는 어려워요. 똑같아요. 하고 싶고 진짜 노력하고 싶은 사람, 노력하고 할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멘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 9%의 분이 배웠어. 열심히 배우고 시행착오를 하면서 깨지면서 막 해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15%의 네트워크가 됐어. 당연히 배우는 과정 중에 성장통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15%가 되고 나는 이거를 왜 저 사람들한테만 알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알려서 새로운 9%를 저렇게 만들었을 때 나는 B의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거는 1000만 점이 넘기 때문에 21%라고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잘해서 한 달에 한 1300만 정도의 매출을 일으킨 네트워크를 만들면 여행을 갈 수가 있어요. 여행이 요새는 굉장히 핫하죠. 왜냐하면 지금 유류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항공권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아메에서 이렇게 4인 가족을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는 거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가 됐어요.
제가 3년 전에 미국을 갈 때 4인 가족이 미국 그 항공권이 왕복 한 4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미국 갈 때 왕복 항공권이 1,300만 원이었어요. 몇백 오른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그 항공권은 기본이고 그 호텔의 모든 숙박과 식사와 액티비티와 그걸 다 하는 5박 6일의 4인 가족 여행을 단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해준다는 거죠. 이번에 어디예요? 이번에 치앙마이, 내년에 삿포로. 그러면 이건 안 가는 게 바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말 노력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여행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진짜 남편들 아니면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쎄빠지게 일을 했는데 야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니네 가족이랑 와서 밥이라도 한번 먹어라 라고 하는 회사 없어요. 근데 회사는 그런 거죠. 야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 동안 니네 가족도 같이 노력했을 거 아니냐. 우리의 보상은 우리는 가족이 중요한 회사니까 같이 누려라. 그래서 같이 와라 라고 하는 측면의 여행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행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는 한 평생 있는 거예요. 평생. 만약에 여행을 못 가면 코로나 때 못 갔죠. 돈으로 줘요. 어떤 분은 난 돈으로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경험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여행이 지금 여러분 앞에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주어져 있다면 이건 꼭 해야겠죠. 좀 어려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듯이 이 사람도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대원칙. 얘도 성공하고 싶고 얘 파트너도 성공하고 싶다는 그 대원칙. 그래서 계속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B의 영역처럼 만들었다면 저 15% B에서 15%인 분을 나처럼 Q라고 하는 건 이제 1,000만 점을 얘기하는 건데 1,000만 점 이상의 네트워크로 성장을 시키고 저 9%였던 분은 15%로 성장을 시키고 또 새로운 9%인 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그냥 어느 정도 했다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면 예를 들어 CA 구도를 만들면 저건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그러고 현재 한 실제로 세후 연봉 1억 정도가 돼요. 세후 연봉 1억이면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나라 이제 세금이 점점 너무 무서워지기 때문에 연봉 1억이 되면 그 세율이 한 40% 정도 돼서 실제로 받는 돈 6천, 7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천, 4천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는데 우리는 그냥 받는 돈이 1억인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4년 8월까지 만들면 지중해 크루즈를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나는 더 성장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알리고 싶고 더 많은 파트너들과 같이 누리고 싶어요 해서 더 성장시키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파트너들을 더 성장시키고 하면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버서더 이렇게 쭉쭉쭉 나갈 수 있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없어요. 사람이 만족을 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지 사실은 한계가 없고요. 전 세계에는 더블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또 있죠. 그래서 저런 연봉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 여러분이 저런 연봉을 받는다는 걸 생각을 우리가 보통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이렇게 한계를 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한번 한계를 넘어보시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다단계 아닌가요? 내가 꼭 사야 되나요? 좀 싸게 해주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쓰는 게 가장 싸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들어보시고요. 맨날 뭐 하냐? 맨날 뭐 하냐면요. 아메에서 얘기하는 9코어, 10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 9코어, 10코어를 맨날 하면은 2년에서 5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플랜이 아메이 플랜이에요. 근데 그걸 맨날 못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그 9코어, 10코어 책 읽고 음원 듣고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 설명하고 하는 거를 매일매일 해보면 제가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그 심정이었거든요. 지방에서 이제 투잡으로 조금 하면서 안 되기만 해봐라. 이거 했는데 안 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매일 9코어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소비자도 없으니까 풀로 채우진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나요? 얼마를 벌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세적 특징이기 때문에 인세로서 300만 원을 벌던 인세로서 500만 원을 벌던 그 돈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의 어떤 금액인데 그런 인세적 특징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체의 수입이 많아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분홍색, 파란색 이게 다 아메에서 주는 수입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 맨 위에 좌측 꼬투리 그 부분만 받다가 끝내는 아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걸 다 받아보자고요. 근데 이제 왜 하냐 아메 사업.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명은 길어지고 기회는 없어지고 점점
내가 내 거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는 때에 오로지 나의 이 가정에서의 생필품을 통해서 이걸 만들 수 있고 별다른 기술이 없고 무슨 학위가 있지 않아도 내 몸뚱이로 할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아메이가 추구하는 거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는 저 네 가지 대원칙을 우리 집에서 우리 집 화장실에서 쓰는 저 치약을 바꿔 쓰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가족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보상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메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메이 사업을 하는 거지 어떤 그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도 준비할 수 있지만 현재도 어떻게 같이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아메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참 불안하고 굉장히 어두운 소식만 있는 때에도 희망차고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아메이 사업 잘 알아보시고요.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도 절대 아깝지 않고 사실 돈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나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꼭 같이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